그런데 이 상초로 열이 올라오는 경우에 그 열을 부드럽게 내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열이 올라오는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소화장애로 인해서 그렇게 탁하고 소화가 덜 된 그런 탁기가 위로 올라와서 우리 몸에 뾰루지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럼 탁기를 내림으로써 우리 몸의 그 얼굴에 일어나는 뾰루지를 들어가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운이 딸리게 되면은 허화가 뜹니다. 얼굴에 왜 조열이라고 해서 열이 확 그 오후쯤에 뜨는 게 있는데요. 그런 걸 내려주고 그 열로 인해서 입이 마른 경우에 그 입마름을 해소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피부 쪽에 작용해서 그 잘 때 도둑땀이라고 하는데요. 식은땀이 나는 경우에도 그것을 처리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상엽에는 여러 가지 그 섬유질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상엽은 한방에서 보면 리대소장이라고 해서 소장과 대장을 이롭게 한다. 그 다음에 풍열을 흐트러뜨린다. 그런 식으로 작용이 되고 그 다음에 한방의 귀경의 그 경락과 짝이 되는 부분은 폐경락과 간경락의 짝이 됩니다. 폐경락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초 쪽에 어떤 건조함이나 이런 것을 상엽이 열을 가볍게 내려주면서 보충해 줄 수 있는 그 건조함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고 아까 간경락 같은 경우는 간이 허하면은 그 허화가 위로 떠가지고 눈이 뻑뻑하다든지 입이 마른다든지 그런 증상을 또 간에서 올라오는 허화를 가볍게 눌러줌으로써 그런 거를 개선하기도 합니다. 이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좋은 약제입니다. 이제 대사증후군이라고 해서 요새 이제 고혈압 있으시고 고지혈증 있으시고 그 다음에 혈당 높으시고 그 다음에 체중 좀 많이 나가시는 분들 이런 성인병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 상엽이 그런 분들에게 좋습니다. 실험적으로 결과가 나온 게 있는데요. 상엽 자체가 상엽이 뽕잎인데 이제 누에가 먹는 게 뽕잎입니다. 근데 이 상엽 자체가 혈당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실험적으로 증명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지혈증 몸 안에 이제 어떤 지질이 많을 때 그걸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험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종 동의보감에는 각기와 수종을 다스린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까닭없이 붓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얼굴이 붓지? 이렇게 다리가 붓지? 하시는 분들 이러신 분들에게 또 상엽이 효과가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이 냉하신 분들은 인상 같은 걸로 몸을 따뜻하게 하잖아요. 그걸 열보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엽 같은 경우는 몸이 좀 더운 분들 이런 분들에게 좀 시원하게 해주고 청보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엽을 먹게 되면은 몸에 좀 열 많으신 분들이 열도 좀 내려가고 이런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다가 상엽차 같은 거 먹는 것도 도움은 되세요.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거는 동의보감에 이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상엽 뽕나무 뿌리 껍질이 상백피인데요. 상백피를 잘게 해서 실로 만들어서 이렇게 칼에 상처가 났을 때 꼬맬 수 있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처가 났을 때 이 상엽을 가루로 내가지고 뿌려주면은 상처가 잘 아문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엽이라는 이름은 약간 좀 낯서실 텐데 그냥 뽕잎차 그러면은 많이들 드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뽕잎차는 누에가 먹는 잎이기 때문에 사실 누에가 한동안 누에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흰 가루로 당뇨에 좋다고 많이 드셨는데 사실 앞에서 그 누에가 먹는 이파리니까 물론 당뇨나 뭐 혈압 다 좋아요. 그런데 이게 누에가 먹다 보니까 이게 단백질이 상당히 많은 이 성분상의 단백질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뽕잎차는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백질은 실온에 놔두거나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달여놓으면 쉽게 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너무 많이 달여서 보관을 오래 해서 드시는 거는 별로 좋지 않고 당일 또는 하루 이틀 정도만 먹을 양을 조금만
데려가지고 그때그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약간 찬 성질이 있어서 열을 내리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녹차에 비해서 굉장히 식이섬유가 많다 보니까 이게 비만 환자라든지 아니면 변비 환자들도 좀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간열도 내려주기 때문에 숙취도 좋다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많이들 드시는데 물론 그런 효과가 그 증이 맞으면 참 좋지만 혹시 자기가 몸이 차거나 기운이 없는 사람들은 성질이 찬 약은 아무리 이게 성질이 유한 약이라도 몸을 더 차게 할 수가 있으니까 평소에 몸이 차다거나 아니면 이게 또 이뇨작용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뇨작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는 부종을 내리는 좋은 점도 있지만 너무 소변을 많이 배출하다 보면 기운이 오히려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몸이 차거나 아니면 평소에 좀 기운이 없으신 분들은 아무리 부작용이 없는 뽕잎차지만 이렇게 장복하시는 거는 그닥 이렇게 권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뽕잎차가 뭐 상복을 해도 되는지 잘 판단을 하시고 아니면 조금 판단이 어려우시면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다른 뭐 치료 받으실 때 뽕잎차가 뭐 당뇨도 좋고 혈압도 좋고 고지혈증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다는데 이게 내가 먹을 수 있는지 조금 여쭤보시고 대신에 뭐 열이 많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살집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사실 녹차는 카페인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뽕잎차는 녹차에 비해서 카페인도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열이 많으시고 약간 비습하고 약간 등치가 있으신 분들은 뽕잎차는 그닥 이렇게 부작용 없이 오래 드셔도 좋은 약재입니다.